대단하십니다. 박헌진 통합과학 연구소의 강사 김동휘입니다. 오늘 한대보고 주간 집중 유형 분석과 주간지 내용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스펙트럼 분석이 지금 현재 문제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으로 갈수록 지금 문항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그림의 갈수가 매우 많았던 게 그림이 적어지고 있고 대신에 그 밑에 붙는 선지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스펙트럼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어떤 식으로 문제에 대한 접근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꼭 필요로 하는 유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빅뱅 우주론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동일하게 나타냈으면 알 수 있으며 학자들을 통하여 각각 어떠한 주장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만들어졌고 다음과 같이 그림을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당연히 줄 것입니다. 각각 어떤 식으로 얘가 연결이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입자 생성입니다. 시간 간격에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 지금 현재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각 시대에 따라서 각 시기에 따라서 입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입자들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글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 꼭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 별의 탄생과 주계열성 과정입니다. 별의 탄생은 성운으로부터 시작해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주계열성의 각각의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역학적 평형 상태와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각각 어떤 식의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잘 기억하고 문제 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 과정과 그리고 내부 구조입니다. 진화 과정이라는 건 별의 질량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주결성에서 백색 외성의 과정까지 또는 질량이 큰 별인 주결성에서 시작을 하여서 초신성 폭발의 과정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별들의 모양 양상들을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별의 내부 구조 또한 잘 보셔야 됩니다. 안쪽에서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적색 거성이 아닌 초거성이라고 배웠다라는 거를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지는 원소들이 무엇인지 잘 봐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계 파트가 있습니다. 태양계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연계하여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 같이 생각하고 문제 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과정입니다.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속과 선으로 나누어지고 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각 스펙트럼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원자 핵이 있고 껍질이 있을 때 전자의 이동에 관련된 이야기로 설명을 하겠죠. 방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번째 껍질에 있던 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따라서 검은색의 바탕에 색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온의 기체가 그 앞에 있었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흡수한 이후에 그죠? 이 저온의 기체에 있는 여러 원소들이 각각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뜻이겠죠. 이 흡수한 이후에 색의 선에서 그죠? 색선에서 검정색의 선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색선에서 검정색의 선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었다. 라고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동적 우주론과 정적 우주론이 뭐에 의해서 허블에 의해서 발견되는 과정이 나타났죠. 이때 허블이 말을 했던 우주 팽창 같은 경우엔 뭐에 따라 거리에 따라 후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다시 말한다면 거리에 따라서 속도 값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이 우리가 허블 상수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블 상수와 같이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도플러 효과였습니다. 도플러 효과에서는 우리가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연결을 해야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찰차 같은 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차가 가까이 다가오면 사이렌 소리는 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얘가 멀어진다라고 하면 소리는 작아졌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때 우리가 파장에 관련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원소별로 방출 스펙트럼은 당연히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펙트럼의 선을 통해서 뭘 구별할 수 있냐?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빅뱅 직후에 3분 시점에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 되었다라는 거 언제나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이 7대 1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14대 2의 개수비가 되고, 여기에서 두 개의 양성자가 빠져 12개와, 그리고 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졌죠. 따라서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뭐는 개수비는 12대 1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질량비를 찾을 때는 12 곱하기 1 대 1 곱하기 4, 따라서 3대 1이 나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하나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우주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주론은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이 있었다. 정적 우주론이 주장을 한 건 아인슈타인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우주가 균질하고 정지 상태에 있다,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거에 비해서, 동적 우주론은 프리드만이나 로메르트 같은 사람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걸 누가 찾았다? 과학자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였다. 근데 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어떨수록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라는 걸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즉 동적 우주론이 맞다라는 거를 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입자의 생성과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이 처음에 만들어진 건 누구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다라고 배웠죠.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러한 기본 입자들 중에 누가 쿼크가 결합을 해요. 누가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가 합쳐져죠. 업, 다운, 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양성자를 만들었죠. 또한 다운업, 다운, 즉 다운 2개와 업 2개가, 업 하나가 결합이 되어서 중성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제입니까?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말을 기억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까지? 3분 시점까지 계속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떻게 됐대요?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했던 거고요. 그에 비해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갈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처음 1대1이었던 게 3분 시점에 몇 대 몇이 됐다? 7대1이 되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분 시점일 때 약 10억 켈빈 온도로 우리가 온도가 내려가게 됐던 거고, 이때 누가 만들어져요?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헬륨 원자가 아닙니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 드디어 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둔화된다라는 겁니다. 느려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38만 년 시점에 온도가 어디까지 떨어져요? 3000 켈빈 온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전자의 움직임이 약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자와 헬륨, 그리고 전자와 수소가 서로 결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죄송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됐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때 만들어진 누가 원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개수비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블의 법칙입니다. 허블의 법칙은 뭐에 따라? 거리에 따라 후퇴되는 속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였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비례관계로 나타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정지상대였던 이 스펙트럼이 어떻게 됐어요?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길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나타난 거다? 적색 편의가 나타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허블 상수를 구할 수 있다. 그쵸? V는
h 곱하기 r이라고 했잖아요. 이 h가 r분의 v. 여기서 말하는 거리와 후퇴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의 정지 상태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외부 은하는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쵸?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길이가 더 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즉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는 빠르다. 은하의 거리가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을 때 후퇴 속도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례관계가 됩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다시 한번 빅뱅 우주론과 관련된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와 같이 연결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정적과 동적, 그 다음에 이제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여서 동적 우주론이 맞다라는 걸 찾은 시점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은 각각 누가 주장했어요? 가모프와 호일이 주장을 했죠. 가모프는 뭐라고 하였어요? 얘는 부피는 팽창하고요. 정상도 팽창한다라고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앞에서 허블이 이미 팽창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피가 팽창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질량은 어때요? 빅뱅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그대로 폭발을 하는 것이다. 부피 팽창이면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는 거였죠. 그에 비해서 정상 우주론은 뭐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입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피가 커짐에 따라 입자도 똑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즉 질량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는 밀도가 뭐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었죠. 따라서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질량 얘는 그대로니까 밀도는 감소했고요. 그에 비해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커질 때 질량이 계속해서 같이 커지는 거니까 밀도가 일정해요. 어떤 상태로? 높은 상태로 일정하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온도 값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겠죠. 온도 같은 경우에는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 모든 에너지가 지금 부피 팽창에 사용이 되고 있대요. 다시 말해 온도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고요.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커짐에 따라서 온도 또한 같이 증가한다라는 뜻이 되나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왜요? 부피가 팽창함에 따라 얘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높은 상태로 일정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주의 나이는 148억 년, 우주는 영원하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걸 하나 봐주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1번 우리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는 서로 다른 우주론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가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서로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네요. 빅뱅 우주론을 말한다라는 사실이겠죠. 나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커짐에 따라 얘는 질량도 똑같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굴 말한다? 정상 우주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 가는 빅뱅 우주론이고 나는 정적 우주론이 맞는 거죠. 정적이라고 했네요. 정상 우주론이죠. 따라서 기억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가에서 우주의 전체 에너지는 계속 일정하냐라고 했어요. 네,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해야겠죠. 나에서 은하는 적색 편의를 관찰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은하의 적색 편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해주셔야겠죠. 따라서 니은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주의 기원을 두고 대립했던 두 과학자 A, B. 현재 우주는 전과 같은 상태에서 현재의 크기까지 팽창하면서 온도와 밀도가 감소했대요. 까먹겠네요. 우주는 팽창했네. 근데 과거에도 현재와 같은 밀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얘는 호일에 대한 이야기였죠. 즉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과 관련된 이야기다 라는 뜻이에요.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는 A이다. 맞는 말이죠.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는 A가 주장하는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됐던 거고요. B가 주장하는 우주론에서는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했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가우퍼 호일이 주장한 우주론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우주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지금 보니까 가는 더 이상 뭔가가 생기지 않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뭔가가 생겼어요. 따라서 가가 빅뱅 우주론에 해당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했네요.
당연히 가에서는 부피만 팽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는 감소합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호일이 주장한 우주론은 가와 나중에 누구였어요? 호일은 정상 우주론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크기는 팽창이겠죠. 나의 우주론에 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총 질량도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돼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에요. 물질에서 원자가 있고 원자핵이 있고 전자와 원자핵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따라서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림은 초기 우주에서 어떤 원자핵 C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얘가 누구예요? 헬륨 원자 핵인 거죠. 다시 말해서 A는 양성자, B는 중성자, 그리고 얘는 헬륨 원자핵, 그죠? 따라서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고 질량비는 3대 1이다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A는 양성자고 B는 중성자고 C는 헬륨 원자핵이니까 맞는 선지. 나에서 수소 원자핵과 C의 개수비를 물어봅니다. 개수비는 12대 1이 맞겠죠. 질량비는 빅뱅 우주론이 증거가 됐죠. 3대 1이라는 거요. 따라서 경륜 디귿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내용 잠깐 볼게요. 그림은 초기 우주에 생성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래요. 양성자 같은 경우는 총 몇 개가 있어요? 14개가 있고요. 중성자는 2개가 있죠. 이 중에서 다음과 같이 결합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를 물어봅니다. 얘는 7대1, 14대2 맞는 선지. 우주 초기 핵융합 반응에서 예측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로 관측각과 잘 일치한다. 그쵸? 그 다음 빅뱅 3분 후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는 아니죠. 얘네 2개가 결합이 돼요. 왜요? 전자는 너무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가 많은 상태에서 열심히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선지는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개수비가 7대1이다 이걸 보면 안 되겠네요. 결합된 걸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는 니은선지 하나만 맞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빅뱅 우주론에서 측정한 수소 헬륨의 형성 과정이다. 일부를 발췌했대요. 빈칸 안의 숫자를 모두 합치라고 합니다. 몇 개의 쿼크가 만났어요? 3개의 쿼크가 만났죠. 그래서 1개의 양성자가 되었고 3개의 쿼크가 만나서 1개의 중성자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른 후 양성주와 몇 개는 1개는 수소 원자핵이 되었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중성자가 붕괴되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 되었다라는 거였죠. 그럼 다 더해주면 10, 13, 14, 15, 16. 16이 샵이 되겠네요. 자,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되는 과정이었어요.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에는 빛 입자들이 계속 누구랑 부딪히고 있었어요? 이런 수소 원자핵이나 그다음 헬륨 원자핵이나 이런 전자들이나 서로 부딪히고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불투명한 우주다라고 했었고요. 이게 38만 년 이후 시점으로 가면서 온도가 3000 켈빈 온도 이하로 떨어지죠. 따라서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전자가 드디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과 결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얘는 다시 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이때 3000 켈빈 온도로 나오게 된 이 빛 입자들이 현재는 약 3 켈빈 온도로 나타나고 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온도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다라는 거고요. 파장 같은 경우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생각한 상태에서 그러면 빅뱅 후 38만 년 뒤 우주의 상태를 나타냈다라고 줍니다. 자, 그러면 기억선지 우주의 온도는 약 3만 켈빈 온도이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우리가 3000 켈빈 온도이다라고 해야 되니까 기억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소 원자핵이 드디어 전자를 만나서 수소 원자가 됐던 거고
얘도 헬륨 원자가 됐다라는 게 특징이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어 우주는 투명해진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3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는 이때 방출된 빛이 현재도 지금 계속해서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된다 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빛이 직진하게 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표는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 가나다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수소 원자핵이 생성된 건 1초도 안 되는 시점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건 약 3분 시점일 때였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는 38만 년 시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은 가나나 순서가 맞는 거고요. 우주의 온도는 나일 때가 다일 때보다 낮냐라고 했는데 이 가일 때가 온도가 제일 높겠죠. 그리고 나로 가면서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일 때가 다일 때보다 낮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다일 시기에 방출된 빛은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이 됐냐라고 했는데 다일 시기가 아니라 나일 시기에 방출된 거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 선지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빅뱅 후 초기 우주에서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다. 가나다가 양성자, 전자, 헬륨이다 라고 했어요. 쿼크가 결합이 돼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이 돼서 누가 돼요?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고요. 그럼 헬륨 원자핵은 누구랑 결합을 해야 돼요? 전자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 가와 나는 동시에 생성됐냐라고 했는데 가하고 쿼크가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틀린 선지 다는 빅뱅 후 약 3분이 되었을 때 생성됐냐라고 했어요. 그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는 3분 시점이었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게 38만 년 시점입니다. 따라서 니은 선지는 맞는 말. 디귿 선지 다가 생성된 후 다는 헬륨 원자핵이죠. 우주에 존재하는 나와 다의 질량비를 물어봅니다. 나가 결국은 누구예요? 수소죠. 그리고 다는 헬륨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었죠. 근데 질량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12 곱하기 1 대 1 곱하기 4에서 3대 1이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 하나만 맞다. 죄송합니다. 디귿 선지가 맞다라고 해서 니은 디귿이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14개, 여기 2개, 그래서 14대 2. 그러니까 얘는 7대 1, 처음에 7대 1이었다는 거 아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누구랑 누가 수소 원자, 즉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이 되어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죠. 얘 하나가 만들어졌고 수소 원자핵은 12개가 남았으니까 개수비는 12대 1이며 얘 질량비는 3대 1이다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플랑크 위성에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줬어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합니다. 우주의 특정한 방향에서만 관측이 되냐라고 했는데 모든 방향에서 전체가 다 관측이 되는 거니까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 처음으로 관측된 건 맞는 선지죠.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될 당시 우주의 온도는 약 3000 켈빈 온도였다라고 했어요. 어느 시점에? 38만 년 시점에. 현재가 3켈빈 온도이다 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2번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은 빅뱅 우주론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래요. 빅뱅이 일어나고 원자가 생성되면서 빛이 방해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주 전역에서 전파 형태로 관측이 된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고 니은은 지상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이 위치를 최초로 관측하였다라고 했어요. 누구는이에요? 펜저슨과 윌슨이었죠. 자, 기억은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우주 공간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되는 게 맞고요. 빅뱅 직후에 퍼져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쵸?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그럼 1번이 맞고요. 2번이 맞고요. 얘는 빅뱅 직후가 아니라 언제? 38만 년 시점에. 자, 니은은 허블이다.
아니요, 허블이 발견된 게 아니라 펜저슨과 윌슨이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니은이 관측한 기억이 현재는 3000이 아니라 약 3켈빈 온도 또는 2.7 켈빈 온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5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A, B 시기에 형성된 입자래요. 3분이랑 38만 년이래요. 얘는 헬륨 원자핵이라고 해야겠죠. 헬륨 원자핵. 자, 그에 비해서 B 시기엔 누가 만들어졌어요? 중성 수소와 중성 헬륨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중성 수소, 중성 헬륨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B 시기 이후에 우주가 태명해졌다라고 이야기한다. 이와 관련해서 B 시기에 일어난 변화를 1번 답과 연관지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A 시기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떨어졌고 38만 년 시점에 뭐가 전자의 움직임이 둔화되었다. 따라서 헬륨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이 일어나 헬륨 원자가 된 것이고 이때 공간상으로 누가 광자가 다시 말해서 빛 입자들이 어떻게 됐다? 직진하여서 나가게 되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때가 우주가 투명해졌다 라는 말을 붙인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주의 진화 과정을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중성자가 만들어진 부분, 그리고 전자가 만들어진 거, 양성자가 만들어진 거, 그리고 3분 시점일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얘기로 이제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서 자, 그림은 빅뱅 초기에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니은은 나와 다와 마 사이에 생성된 입자이다. 질문 있고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 거였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됐고요. 라 시기에는 니은이 만들어졌고 마는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기억의 기본 입자는 쿼크와 전자가 된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니은은 헬륨 원자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원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때가 뭐가 만들어졌어요?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라고 했어야 되니까 니은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 다시기에 생성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 1이고요. 이게 안정화되면서 니은이 생성된 게 맞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은 초기 우주에서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A 시기는 약 138억 년 전으로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B 시기는 쿼크와 존재가 존재하였다. 네, 지금 B 시기에는 쿼크와 존재가 당연히 존재해야죠. C 시기는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많았냐라고 했는데 아니죠. 중성자 수보다 양성자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틀린 원칙이 되는 거고요. D 시기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냐라고 했는데 헬륨 원자핵이 지금 만들어진 거는 C 시기에 만들어졌잖아요. 따라 틀린 선지가 되는 거겠죠. 이 시기는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원소들이 아니요. 대부분의 원소가 아니라 그냥 수소와 헬륨 정도겠죠. 자, 그 다음 빅뱅 초기 우주의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의 빅뱅 당시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현재와 같았냐라고 했어요. 자, 가의 빅뱅 당시 우주의 온도 밀도? 아니죠. 온도는 엄청 높았고요. 밀도도 엄청 당연히 높았겠죠. 우주의 온도는 다시기가 마시기보다 높았냐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는 계속해서 감소했단 말이죠. 따라서 다시기는 마시기보다 높았던 게 맞는 거고요. 마시기를 말합니다. 원자가 만들어졌대요. 이건 빅뱅 후 38만 년 이후가 됐을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펙트럼이 나왔어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원리가 나옵니다. 방출 스펙트럼은 얘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낮은 에너지 궤도로 이동을 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높은 에너지 궤도에서. 다시 말한다면 고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럼 얘가 방출을 할 때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 껍질이 있을 때 이 바깥에 있던 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반대로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가 뭐에서 앞에 있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흡수하여 나타나게 되는 흡수의 검정색의 선들이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별빛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았네요. 연속 스펙트럼이겠죠. 고온의 기체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저온의 기체를 통해서 지금 흡수가 됐을 거니까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흡수는 기역처럼 됐을 거고요. 방출은 니은처럼 됐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A와 B는 동일한 기체냐라고 했는데 위치가 지금 다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맞는 선지겠죠. 자, 그 다음 A에서 연속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있냐라고 했어요. 네, 연속 스펙트럼을 당연히 관측해야겠죠. B에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을 물어봅니다. B에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나의 니은이 되는 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면 별이 있을 때 A로 들어오고 나서 얘는 연속이 되는 거고요. 고온의 기체 A에서 다음과 같이 됐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것이다? 방출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저온의 기체니까 흡수가 됐다라는 뜻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종류의 기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 가는 흡수고요. 그림 나는 방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지금 잘 보시면 학교 시험 문제에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을 관찰을 하면 가와 같은 스펙트럼이 관측될 수 있겠죠. 나는 고온의 강원이 방출하는 스펙트럼이다. 네, 고온의 강원이 아니죠. 얘는 기체에서 방출이 됐다라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니은선지 2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3번 나에서는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방출하는 특정한 파장이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별과 은하를 관측한 가스펙트럼으로부터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냐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별과 은하를 관측했다라기보다는 뭘 관측을 한 거예요?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했다라는 뜻이겠죠. 가히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천체에는 나의 원소가 포함되어져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위치가 어떠냐면 겹쳐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따라서 5번도 맞다라고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이 문제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우리. 왜냐면 4번하고 5번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자, 다시 볼게요. 별과 은하를 관측한 가 스펙트럼으로부터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냐라고 했는데, 가가 만약에 태양과 같은 태양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대기를 통과하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태양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 대기를 지나칠 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가 스펙트럼부터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냐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것보다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그 별에 존재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과 은하를 관측했다라고 했으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은 관측이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 가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천체에는 얘는 나의 원소가 포함되어져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 위치가 이게 그림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서로 겹쳐지는 걸 지금 나타낸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2, 4, 5, 3, 4, 5번도 싹 다 지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하나만 지금 고른다면 2번 하나만 틀린 말이고 지금 다 맞는 말로 해석을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맞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원소 AB가 들어있는 방정관을 관찰해서 얻은 선 스펙트럼이다. 나는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어요. 가에서 원소마다 스펙트럼의 위치는 다르냐라고 했는데 지금 원소마다 스펙트럼의 위치가 지금 겹쳐지는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가의 스펙트럼 선의 개수는 원점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말이 될 거고요. 가와나는 전자가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쵸? 얘는 빛을 방출한 거, 얘는 빛을 흡수한 거니까 맞는 선지가 되고요. 검은 선들로부터 태양의 대기를 이루는 원소를 알 수 있냐라고 했어요. 가의 검은 선들로부터 죄송합니다.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의 검은 선들로부터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나의 검은 선들로부터 태양의 대기를 기르는 원소를 알 수 있는 거고요. A는 태양의 대기 구성이 되는 것이다. 지금 보니까 A는 서로 선이 겹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47번 보도록 합시다. 햇빛, 백열전구, 기체방정관을 관측한 스펙트럼과 미지의 별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각각 어떤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종류를 알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위치가 겹쳐지는 걸 찾아야겠죠. 위치를 봤을 때 지금 겹쳐지는 게 누가 있냐면 첫 번째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있고죠. 여기도 수소 있고 여기도 수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헬륨도 있고 근데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헬륨이 있겠죠. 그 다음 네온은 둘 다 없겠네요. 그죠? 왜냐면 선이 지금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 나트륨은 누구는 있냐? 태양은 나트륨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칼슘을 봤는데 칼슘은 그쵸. 지금 보니까 미지의 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지의 별에는 칼슘이 있다.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면 개수와 위치가 일치하면 동일한 원소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원소 A에서 E까지 별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별에 존재하는 원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A는요 선의 위치가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B는 안 겹치는 건가요? 오, 이거 조금 애매하네요, 그림이. 근데 요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저는 일치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B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E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기는 그대로 겹쳐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안 겹쳐지네요. 여기가 서로 안 맞잖아요. 그쵸? C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얘는 겹쳐지고 여기는 겹쳐지죠. 지금 보니까.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A와 D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가의 검은 선을 방출선이 아닌 흡수선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별과 관측사 사이에 저온의 기체가 존재하는 경우는 나와 같은 게 아니라 가와 같은 게 나타나야죠. 왜? 흡수를 해야 되니까. 따라서 가와 나는 지금 위치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같은 원소다라고 가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동일한 원소의 방출선과 흡수선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나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한대부고 1주차 주간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